풋볼리스트와 볼리에서 이탈리아 소식을 주로 맡고 있는 김정용입니다. 토트넘이 이탈리아의 가투소 감독과 연결되고 있어서 오늘은 제가 나왔습니다. 영국 정론지 가디언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자정 즈음에 나온 소식인데요. 폰세카 감독 선임을 철회한 토트넘이 가투소 감독과 빠르게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유명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후 전한 추가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과 가투소 양측은 한 번 공식적으로 협상을 했고요. 양자 모두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논의되는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슈퍼 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가 협상에 직접 개입돼 있다고 합니다. 이 멘데스가 왜 등장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하지만 가투소 선임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맞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앞으로 결렬될 여지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빅리그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둔 적이 없는 가투소 감독으로 토트넘이 최종 낙점을 할지가 현재 관건이죠. 그런데 가투소가 토트넘과 연결되는 과정은 굉장히 급하게 진전됐습니다. 가투소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즉 17일까지만 해도 피오렌티나 감독이었습니다. 그것도 피오렌티나 감독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지난 5월 말 선임돼서 이제 새 시즌을 준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감독의 노선과 피오렌티나 구단의 노선이 안 맞는다며 부임 22일 만에 아예 계약을 없던 걸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감독 선임의 골머리를 앓던 토트넘이 폰세카 감독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가투소 감독으로 급선회를 한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뒷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투소는 왜 피오렌티나에서 갑자기 뛰쳐나왔는가? 자, 현지 관측을 종합해 보면요, 여기서 멘데스 에이전트가 등장합니다. 멘데스는 호날두를 스타로 키워낸 슈퍼 에이전트로 굉장히 유명하고 이 풋볼리스트에서 번역 출간했던 슈퍼 에이전트 멘데스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선수나 감독 못지않은 굉장히 유명 인물이죠. 한때 메뉴, 레알 마드리드 같은 세계 최고 구단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요즘엔 이강인 선수 소속팀 발렌시아가 몰락하는데 멘데스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좀 부정적인 분석도 있죠. 그런데 그동안 별로 티나지 않았지만 가투소 감독 역시 멘데스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오렌티나의 발렌시아 소속인 곤칼로 게드스 등의 꽤 비싼 선수들을 다수 영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피오렌티나는 이걸 들어줄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투소가 피오렌티나를 일찍 떠나게 됐고요. 멘데스가 토트넘의 가투소를 흔히 쓰는 말로 꽂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가투소 선임설은 자연스럽게 최근 토트넘이 이탈리아 구단화되고 있는 추세와도 연결을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토트넘은 유벤투스 단장이었던 파비오 파라티치를 신임 단장으로 데려왔죠. 다니엘 레비 회장과 감독이 큰 권한을 갖고 있던 기존의 쌍두 체제에서 그 사이에 있는 단장이 선수 영입에 큰 권한을 행사하는 삼두 체제로의 전환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티치 단장은 자신과 인연이 깊은 안토니오 콘테, 또 세리아에서 최근까지 활약했던 포르투갈 출신 폰세카에 이어서 이탈리아인 가투소를 노리고 있는 거죠. 자, 다만 이 과정에서 토트넘이 폰세카에 대한 상도덕을 많이 어겼고 폰세카가 크게 황당해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폰세카 감독은 이탈리아 코모라는 곳에서 파라티치 단장과 이미 만나서 새 시즌에 대한 구상을 나눴다고 해요. 코치진을 다 데려오지 말고 혼자 오라는 요구에 맞춰서 자기 크루를 버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토트넘이 차버린 거죠. 자, 일단 토트넘이 폰세카 감독과 구두 합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계약을 깬 표면적인 이유는 연봉입니다. 폰세카 감독은 지난 2년 동안 이탈리아의 AS 로마를 이끌었는데 이탈리아는 외국에서 온 고급 인력에게 세제 혜택을 줍니다.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게 베컴 룰인데요. 그런데 이 혜택이 없는 잉글랜드에서는 폰세카 감독의 실수령액을 보존을 해주자니 생각보다 지출이 커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거죠. 이처럼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맞은 폰세카 감독이 망연자실해했다라는 것이 BBC의 보도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협상 중인 연봉이 폰세카 감독보다 낮은지 얼마 높은지는 정확히 보도가 된 바는 없습니다. 자, 현재까지 과정이 이렇다면 이제 가투소가 감독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투소의 지도 스타일은 장단점은 한마디로 선수 시절 이미지와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수 시절 가투소는 실제로는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었지만 그 대외적인 이미지는 열정의 화신, 화라산 같은 남자였잖아요. 지도 스타일이 딱 그렇습니다. 전술적으로는 별로 특이할 것도 없고 개성적일 것도 없는 4-3-3 포메이션에 보통 좀 기계적으로 선수들을 맞춰 넣습니다. 포메이션은 바뀔 수도 있지만 보통 아주 일반적인 포메이션을 씁니다. 그리고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팀원들을 엄청 쪼아대면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관리자 스타일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력과 활동량을 강조한 결과 이제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독 초반에는 좀 고생했지만 친정팀 AC 밀란에 부임했을 때는
두 시즌 동안 이끌면서 리그 6위와 5위에 올랐는데 이게 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가투소가 오기 직전까지는 세 시즌 동안 8위, 10위, 7위에 그쳤던 팀이에요. 그러니까 가투소가 오히려 한번 살려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가장 최근에 지휘한 게 나폴리인데요. 나폴리에서는 첫 시즌 중도에 부임해서 리그 7위 및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기록했고요. 최근 끝난 두 번째 시즌은 비록 5위에 그치면서 4강 합류란 목표를 놓치긴 했지만 2위 밀란과 승점차가 단 2점에 불과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 나폴리의 팀 컬러, 그리고 뛰어난 공격 자원들이 많은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팀의 자기 전술을 맞추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투소는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요. 나폴리의 순위는 겨우 5위였지만 최다 득점에서 3위였고 주전 공격수들을 기막히게 써먹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적으로는 좀 딸리는 면이 있어서 주전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으면 묘안을 플랜 B를 꺼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폴리에서 개막 후 4연승, 또 시즌 중반에는 5경기 동안 1승 1무 3패에 그친 부진도 있었고 또 막판에 주전들이 부상해서 돌아오니까 9경기에서 6승 3무 이렇게 시즌 안에서 등락이 좀 있는 감독입니다. 자, 토트넘 및 손흥민과의 궁합은 어떨까요? 자, 일단 전술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토트넘을 경기 보면서 그동안 좀 나사 빠진 것 같다고 느끼셨던 선수가 만약에 있다면 가투소 감독이 그 선수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 거란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뛰어난 재능에 비해서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왔던 다빈손 산체스 같은 선수가 전 생각이 나는데 어쩌면 그런 선수들은 가투소 감독과 만나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손흥민과는 잘 맞을 겁니다. 손흥민은 근데 세계 어느 감독과도 잘 맞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윙어로서 단점이 별로 없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뭐 양발잡이에 신체 능력이 준수하죠. 득점력, 도움 능력, 수비 가담 능력, 무엇보다 감독이 시키는 바를 빠르게 이해하고 매 경기에 이행할 수 있는 전술 지능까지 갖췄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은 뭐 감독 선임에 따른 궁합 같은 걸 아예 안 타는 만능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가투소 감독이 부임하게 된다면 훈련장에서 손흥민을 가리키면서 야, 얘가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잖아. 다들 손군을 본받도록 해! 라고 말하면서 마음에 든 손흥민의 뺨을 이렇게 때려줄 확률이 높습니다. 애정의 표현인 거죠. 자, 또 가투소 감독은 뭐 좌우 비대칭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전술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좌우 윙어가 있으면 똑같은 수비 가담을 요구하는 게 더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무리뉴 감독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한 몇 경기 동안은 아예 투톱처럼 뛰다가 그 이후에 몇 경기 동안은 아예 측면 수비만 주문 받아서 공격 못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었죠. 아마 가투소 아래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겁니다. 만약 가투소 감독이 부임한다면 다음 시즌 토트넘은 시즌 중에 막 승부수를 여러 번 던지기보다는 같은 전술로 38경기를 쭉 끌고 가는 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